불안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윤아,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 가지 마. 네, 제발 그 집 가지 마.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게. 이 결혼은 안 돼. 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못 보내. 절대 못 보내. 도식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지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신부대기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윤의 비명소리에 플래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죠. 복도에 있던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윤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도식은 여전히 문을 막은 채 서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 너는 그 집 가면 안 돼. 아버지 말 들어라. 제발요, 아버지. 식은 곧 시작해요. 하객들이 다 와 있어요. 지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번져내렸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당황한 얼굴로 티슈를 건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지금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기울어지는 시간, 한도식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사다리 위에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죠. 빨갛게 익은 감을 하나씩 바구니에 담으면서 도식은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런 평온한 오후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식은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지윤은 오늘도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4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앳된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식은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딸에게 다가갔죠. 일찍 왔네. 오늘 수업 일찍 끝났어? 네, 오늘은 회의가 없어서요. 지우는 아버지가 따놓은 감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도 감이 많이 열렸다는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대신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상민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셨어요. 이번 주말쯤 괜찮으시죠? 도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상민. 딸이 지난 1년 동안 만나온 남자였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닌다고 했던가요? 처음 소개받았을 때만 해도 도식은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43세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딸도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 만나본 상민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딸을 대하는 태도도 진중했죠. 그래, 좋은 집안이면 좋지. 다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진 마라. 천천히 알아가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알아요, 아버지. 근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부모님들도 만나봐야죠. 지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과거의 아픔들, 가정이 무너졌던 그 시절의 기억들은 이제 묻어두어야 할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죠. 지우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고 도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죠.
윤건설이 10년 만에 지역개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원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도식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건설, 윤재원, 그 이름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이 기자들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70 정도로 보이는 나이,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윤건설, 30년 전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자신의 교직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곳, 조작된 횡령 혐의로 학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기업이었죠. 당시 윤건설은 학교 신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도식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지훈이 차를 들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도식은 황급히 채널을 돌렸죠.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윤건설, 그리고 딸의 예비 신랑 성이 윤 씨라는 것. 설마 같은 집안일 리는 없겠죠. 흔한 성씨니까요. 도식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이죠. 지우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민 씨 아버지가 사업하신대요. 건설 쪽이라고 하시던데 은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설. 그 단어만으로도 옛 기억이 되살아났죠.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뭐라고 하던가? 아, 그건 아직 안 물어봤어요. 이번에 만나면 알게 되겠죠.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집안이라면 어쩌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의 아들과 딸이 결혼한다면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아버지? 이번 주말에 만나는 거? 그래, 괜찮다. 내가 좋다면 나야 뭐. 도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안심한 듯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그 따뜻함이 도식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혹시 모를 불길한 예감 사이에서 도식은 혼란스러워졌죠. 저녁 식사 후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고 도식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지만 화면 속 그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윤재원. 3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죠. 도식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해직 통지서와 당시 신문기사 스크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사 한도식, 공금 횡령 혐의로 파면. 거짓으로 점철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들어주지 않았죠. 권력과 돈 앞에서 정의는 무기력했습니다. 도식은 서류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복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을 뿐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도식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모를 불안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도식은 긴긴 밤을 홀로 견뎠습니다.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도식은 불안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괜한 일을 만들어 손을 바쁘게 움직였죠. 지우는 아버지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마음이 들뜬 탓이었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식은 10년도 더 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소매를 당겨보니 조금 짧아진 것 같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식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이 누구일지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닐지 두려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도식은 이런 곳이 낯설었습니다. 은퇴한 교사의 삶과는 동떨어진 세계였죠. 지훈의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를 탔고 10층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상민 씨 보이네요. 지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윤상민이 서 있었죠. 단정한 양복 차림의 상민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지훈 씨, 잘 왔어요. 부모님은 아직 안 오셨어? 곧 오실 거예요. 먼저 앉아 계세요. 도식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창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평일 낮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식탁보와 은색 커트러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호텔을 자주 이용하신대요.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셔서 여기로 정했어요. 상민의 말에 도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물을 마실 여유조차 없었죠.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상민아, 우리 왔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돌렸죠. 화사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고 그 옆에는 회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함께였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식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재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 30년 전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오만한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쥐려다가 그만 테이블 위로 떨어뜨리고 말았죠. 딸랑. 금속성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테이블 앞에 서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현입니다. 상민이 아버지입니다. 명함을 받아든 도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재현 회장, 윤건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도식입니다. 겨우 입을 연 도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재현은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한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교직에 계셨다면서요? 참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도식의 이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교직? 바로 당신이 빼앗아간 그 자리를 말하는 건가요? 도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예, 교사였습니다. 30년 전에요. 그래요? 그럼 제 나이 또래시겠네요. 세상 참 좁습니다. 재현은 태연하게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하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둘 중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과 상민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도식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죠.
재현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따님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상민이가 복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도식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행복에 겨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도식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혼하려는 집안이 아버지의 원수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 선생님, 혹시 예전에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얼굴이 낯익은데. 재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도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드디어 기억해낸 건가요? 도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런가요? 제 착각인가 봅니다. 재현은 다시 웃으며 포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분명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다만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을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재현이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이며 피로연, 신혼집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도식이 거절하려 했지만 재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사돈간에 그런 것 따질 필요 있습니까? 저희가 형편이 좀 되니까 도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말에 도식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편이 좀 된다고요. 바로 당신이 제 형편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시혜를 베푼다는 건가요? 도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네요. 아버지. 지훈이 놀라 아버지를 붙잡았지만 도식은 뿌리쳤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도식은 뒤를 돌아보았죠. 재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식은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즐기고 있다고. 복도에 나선 도식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30년 만에 다시 마주친 악몽. 그것도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택시 안에서 도식과 지우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도식은 창밖만 바라보았고 지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죠.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셨어요? 도식은 현관문을 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죠. 지훈이 따라 들어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민 씨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훈아. 도식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핏발이 서 있었죠. 그 집안하고는 결혼 못한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윤재원,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30년 전 내 아버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이야. 뭐라고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식은 일어나 서재로 향했죠. 오래된 상자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들과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걸 봐라. 공금 횡령 혐의로 파면. 전부 거짓이었어. 윤건설이 학교 신축 공사를 따내려고 조작한 거야. 내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저 인간이 나를 제거했다고. 도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우는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죠. 아버지의 해직 통지서, 당시 재판 기록, 신문 기사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명예퇴직했다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당연하지. 너한테 말 안 한 건 내가 상처받을까 봐서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안 사람하고 결혼한다니 말이 되냐? 지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건 30년 전 일이잖아요. 상민 씨는 그때 겨우 15살이었을 거예요. 상민 씨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자식이라고? 죄는 피로도 전해진다. 도식의 외침에 지훈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민 씨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버지도 억울하게 누명 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도식이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지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민 씨를 사랑해요. 1년 넘게 만나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반려자라고요. 아버지, 제발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랑? 사랑이면 다냐? 도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놈의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봤어?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손주 낳으면 돌잔치 때마다 내가 저 인간 얼굴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아버지만 생각하시네요. 저는요? 제 행복은 안 중요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돌렸죠. 너는 아직 몰라.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저 집안이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요. 방금 다 봤잖아요. 그래도 상민 씨는 달라요. 다르지 않아. 그 집안 피를 받은 이상 똑같아. 도식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렀죠.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방으로 들어갈게요. 지우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도식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도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식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죠. 2층에서 지훈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도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을 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과 엮일 수는 없었죠. 도식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직 통지서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공금 횡령 혐의 조작된 죄명이었죠. 당시 재판에서 윤건설 측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위증한 사람들이었죠. 도식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후 도식의 가정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빚이 쌓였고 아내는 병을 얻었죠. 지훈이 중학생이었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그 시절, 도식은 지훈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하고 경비일도 했죠. 지훈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딸만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지훈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교직을 택한 딸을 보며 도식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윤재현의 아들과 결혼한다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새벽녘 도식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죠. 법정에서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는 꿈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윤재현이 앉아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치기 싫었던 것이죠. 도식은 딸의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결심을 바꿀 생각 없어요. 상민 씨와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도요. 도식은 쪽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딸이 자신을 거역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효심 깊었던 지훈이었는데 말입니다. 도식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상민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겠죠. 하지만 도식은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품어온 한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윤재원. 그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녀간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지우는 집에 들어와도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고 도식 역시 딸을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그저 서로를 피하며 같은 집안에서 남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식은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화려한 청첩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죠. 지훈과 상민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한 달 후였습니다. 벌써 청첩장까지. 도식은 청첩장을 구겨 쥐려다가 멈췄습니다. 딸의 이름이 적힌 것을 망가뜨릴 수는 없었죠.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장 계약금 제가 낼게요. 아버지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내가 낸다. 도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 결혼식 비용을 아버지가 못 낼 정도로 무능하지는 않다. 그게 아니라, 됐어. 내일 식장에 가서 계약금 내고 올 테니 신경 쓰지 마라.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여윳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을 깨야 했죠. 하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윤재원 집안의 돈으로 딸의 결혼식을 치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식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찾았죠. 300만 원. 계약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도식이 마련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이었죠. 로비에는 여러 커플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접수처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한지훈, 윤상민 씨 결혼건으로 왔습니다. 계약금 내러 왔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는 이미 전액 결제가 완료되었는데요. 뭐라고요? 도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재원 회장님 측에서 어제 전액 결제하셨습니다. 식대, 예단, 패백 비용까지 모두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낼 테니 환불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서 환불이 어렵습니다. 계약자분께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식은 주머니에 든 돈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기력함이 밀려왔죠. 결국 윤재원에게 또다시 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모욕이었습니다. 제발 환불 처리해 주세요. 이건 제가 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도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결국 식장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걷는 내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윤재원은 또다시 자신을 무릎 꿇렸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함.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태도였죠. 도식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소주를 주문해 연거푸 마셨죠. 취기가 오르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놈에게 이제 딸까지 빼앗기게 됐어. 옆자리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도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잔을 비웠죠. 지훈이 엄마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딸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식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죠. 술집 주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도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윤재현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윤건설 본사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도식은 로비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최상층에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서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윤재현 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도식이라고 전해주세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들으면 만나줄 겁니다. 비서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도식을 바라봤죠. 들어가시라고 하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쪽 책상에 윤재현이 앉아 있었죠. 도식이 들어서자 재현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선생님. 차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도식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죠. 당신 나를 기억하고 있었죠? 재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럼 30년 전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기억하겠군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도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사업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자를 매수했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그랬습니다. 정치가 그랬고 시대가 그랬어요. 나도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핑계로 내 가족은 거짓골이 됐소. 도식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재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당신에게는 그렇겠죠. 하지만 나에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재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까? 과거 이야기를 하러? 아닙니다. 내 딸과 당신 아들의 결혼을 막으러 왔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 딸이 당신 집안으로 가는 건 막아야 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재현의 부인이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재현이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중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아들 결혼을 방해하려 한다는 증거를요. 도식은 얼어붙은 채 재현의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재현이 황급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이러지 마시오. 녹화는 그만.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재현의 부인은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도식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죠. 한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리 과거에 억울한 일이 있었다 해도 아이들 결혼까지 방해할 권리는 없어요. 권리가 없다고요?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지킬 권리가 아버지에게 없단 말입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훈 씨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데요. 그걸 당신이 짓밟고 있잖아요. 재현의 부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만약 계속 이러시면 이 영상을 지훈 씨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도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현이 아내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하오. 그만. 당신은 너무 약해요. 저 사람이 우리 상민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도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실을 뛰쳐나갔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서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도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얼굴이었죠. 30년 전에도 무릎 꿇었고 지금도 또다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식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저녁 때가 되어 지훈이 퇴근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죠.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당신 지훈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해줘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딸을 괴롭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도식은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기도 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결혼식 전날 저녁, 지훈이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내일 리허설 있어요. 같이 가셔야 해요. 알았다. 도식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죠. 다음 날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식장이었습니다. 지훈은 드레스를 입고 리허설을 시작했죠. 도식은 신부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일어나셔서 신부와 함께 입장하시면 됩니다. 플래너의 안내에 따라 도식은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팔짱을 끼려 하자 도식은 움찔했죠. 하지만 딸의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죠. 버질로드 끝에는 상민이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지훈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윤재현의 아들. 그 피를 받은 사람이 과연 다를 수 있을까요? 리허설이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도식은 홀로 식장에 남아 있었죠.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하객들로 가득한 식장, 축하 인사들, 그리고 신부 아버지로서 웃어야 하는 자신의 모습. 할 수 있을까? 중얼거림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식은 일찍 일어나 예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이 낯설었죠. 이런 옷을 입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미 식장으로 가서 준비 중이었습니다. 도식은 혼자 택시를 타고 식장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신부 대기실로 향했죠.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훈이 서 있었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식은 한 걸음 다가갔죠. 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어느새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제발이요. 도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윤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신부 측 하객들 자리 배치 확인했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식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한이 다시 치밀어 올랐죠. 도식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지훈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식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죠. 윤재현이 상민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도식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사돈어른. 오늘 좋은 날입니다.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현을 노려보았죠. 그리고는 다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불안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 가지 마라. 네. 제발 그 집 가지 마라.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게. 이 결혼은 안 돼.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못 보내. 절대 못 보내. 도식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신부 대기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훈의 비명소리에 플래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죠. 복도에 있던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훈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도식은 여전히 문을 막은 채 서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 너는 그 집 가면 안 돼. 아버지 말 들어라. 제발요, 아버지. 식은 곧 시작해요. 하객들이 다 와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번져내렸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당황한 얼굴로 티슈를 건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도 밖에서 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 씨. 문이 벌컥 열리며 상민이 들어섰습니다. 도식과 눈이 마주쳤죠. 상민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자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물러서게. 도식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상민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때 윤재현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동입니까? 사돈어른? 재현의 목소리에 도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죠. 재현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또 딸 앞에서 무너지는구만. 그 말에 도식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무너진 건 당신 때문이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아버지. 지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객들이 대기실 밖에 모여들었죠.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래? 신부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 거야? 상민은 아버지와 도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때 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현이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상민아, 괜찮다. 이건 어른들 문제니까. 아버지가 한 선생님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상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건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실 건데요? 제 결혼식 날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유도 모르고 넘어가라고요? 상민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죠. 옛날 일이다.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법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도식이 비웃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평생 짊어질 굴레를 씌운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때 대기실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섰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상민 씨 계십니까? 저인데요.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성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탁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상민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상민 씨, 그게 뭐예요? 상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죠. 그리고는 도식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의 해직 사건, 제가 조사했습니다. 1년 전부터요. 뭐라고?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민은 서류를 도식에게 내밀었죠. 회사 기록 보관소에서 찾았습니다. 30년 전 불법 입찰 관련 서류들이요. 그리고 선생님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증거 자료들도요. 재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상민아, 내가 무슨 짓을... 아버지,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지훈 씨 만나면서 장인어른에 대해 알게 됐고 왜 그렇게 교직을 일찍 떠나셨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상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름을 듣는 순간 의심했어요. 시기가 딱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보관소를 뒤졌습니다. 몰래요. 지훈이 상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당신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지훈 씨. 말 못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요. 상민은 다시 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이 서류들은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남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위증교사, 증거 조작, 뇌물공여. 아버지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재현이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쓰러졌죠. 아버지. 상민이 재현을 부축했습니다. 재현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플래너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기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죠. 하객들이 몰려들었고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도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윤재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30년 동안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식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아빠.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었죠. 아빠,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마음도 모르고 저만 생각했어요. 도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손을 마주 잡았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재현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상민이 따라 나가려 할 때 도식이 불렀습니다. 윤상민 씨. 상민이 돌아보았습니다. 도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 위에 세운 사랑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위에 쌓은 행복은 언젠가 무너질 테니까요. 그 말에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은 구급차를 따라 뛰어나갔고 식장은 텅 비어갔습니다. 도식과 지훈만 남은 대기실. 부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식과 지훈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지훈은 여전히 웨딩드레스 차림이었고 도식은 예복 재킷을 벗어 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멀리서 상민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증 협심증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상태고요. 지금 당장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던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도식과 지훈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죠. 아버님, 지훈 씨. 아버지 의식은 돌아오셨대요. 다만 많이 약하신 상태라.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도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님께서 원하신다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있는 윤재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환자복 차림으로 누워 있었죠. 도식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재현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재현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선생, 말씀 마십시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도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할 말이 있소. 재현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오. 진심으로 미안하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도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알고 있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소. 30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소. 당신이요? 도식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잖습니까? 무슨 짐을 졌다는 겁니까? 양심의 짐이요.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소. 한 선생 얼굴이 떠올라서 내가 망가뜨린 사람의 얼굴이. 도식은 침묵했습니다. 재현은 계속 말을 이었죠. 상민이가 선생님 따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소. 속죄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속죄라고요? 도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상견례 날 당신은 모든 걸 기억하고도 태어냈잖습니까? 그게 속죄입니까? 두려웠소. 재현이 고백했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 무너지는 게, 내가 저지른 죄악을 드러내는 게 비겁했소. 인정하오.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아들이 준 서류를 봤습니다. 도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밝힐 증거들이더군요. 당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모함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움이 얼굴에 가득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에 드러내려 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민이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재현이 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죠.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이 제 딸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진짜 속죄가 될 겁니다. 재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 선생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도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제 딸을 위한 겁니다. 딸아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니까요. 도식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재현이 손을 뻗었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도식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재현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식은 손을 뿌리치고 병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지훈과 상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식은 딸을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상민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상민 씨. 예, 아버님. 상민이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평생 지킬 수 있습니까? 예.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상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도식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아버지, 정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도식이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올리십시오. 제대로 된 축복 속에서요. 오늘 같은 혼란 속이 아니라. 상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도식은 지훈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죠. 지훈은 아버지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도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재현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가 번졌죠.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재현의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려다가 멈췄죠. 그리고는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죠.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이다. 도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도 증오도 아닌 새로운 길. 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훈과 상민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재현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이었죠.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지만 재현은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식의 집 마당에는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 준비였죠. 화려한 웨딩홀 대신 도식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훈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하고 싶어요. 아빠가 저를 키우신 곳에서요. 도식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나무에는 여전히 빨간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지훈의 동료 교사들, 그리고 상민의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도식은 예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면 견딜만 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지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죠.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선택한 옷이었습니다. 그래, 다 됐다. 도식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당으로 나갔죠. 천막 아래에는 간이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앞에 상민이 서 있었습니다.
상민도 한복을 입고 있었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중에는 휠체어를 탄 윤재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재현의 부인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도식과 재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재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이었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 없이 도식이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식은 마이크를 들었죠.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식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두 젊은이가 부부의 연을 맺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집안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도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지난 30년은 제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살았죠. 그 어둠 속에서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도식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딸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도식은 상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상민 씨, 당신은 아버지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보여줬죠. 그 용기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상민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식은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재현 회장, 당신이 제게 저지른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재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식은 계속 말했죠. 하지만 증오 속에 사는 것도 이제 그만두려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제 딸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진정한 속죄가 될 테니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식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지훈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함께 상민에게 걸어갔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도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상민이 두 손으로 지훈의 손을 받았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요. 도식은 물러서서 하객석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죠. 지훈과 상민이 서로를 마주보며 서약을 나눴습니다. 저 한지훈은 윤상민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 윤상민은 한지훈 씨를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지키고 아낄 것을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죠. 박수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소박한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음식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죠. 도식은 혼자 감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재현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선생,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고마워할 일이 아닙니다. 도식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딸을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그래도 용서는 못하더라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오.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계속 말했죠. 아까 말씀하신 거 속죄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소. 상민이가 지훈 씨를 행복하게 만들도록요.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도식이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할 일이죠. 당신은 그저 방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재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의 부인이 다가와 휠체어를 밀고 갔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지훈과 상민이 도식에게 다가왔죠. 아버지,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도식은 딸을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죠. 지훈이 아버지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너도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지훈이 물러났습니다. 상민이 깊이 절을 했죠. 아버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두 사람이 떠나고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식은 천막 아래 의자에 앉았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했던 마지막 부탁. 지훈이를 꼭 행복하게 해줘요.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았습니다. 도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보냈소. 좋은 사람 만났어요. 도식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용서는 못했지만 내려놓았소.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감나무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빨간 감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도식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란 그 집 문 앞에서 멈췄던 내 눈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것이었구나. 도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그 소리가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야기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무거운 짐들을 툭툭 털어내시고 힘차게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